자, 김기현 대표는 회동 직후에 취재진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힘이 빠진 적이 없다. 김기현이 힘이 빠져 보였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 3-4시간씩 이야기하고 하루에 3-4번씩 통화도 한다. 또 강조를 했어요. 자, 장윤선 기자님.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총선의 총자, 혁신위의 치우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을까요? 그랬겠습니까? 뭐 그거는 상식을 넘는 수준의 주장인 것이고요. 당연히 뭐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잘 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 어제의 오찬 회동을. 그리고 이제 오늘 김기현 대표하고 이니환 위원장 면담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 있습니다. 당초 그 누구죠? 그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한다는 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인사 나온 거 보면 국민통합이 관련된 인사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하.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용산 뜻만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당의 핵심 주류는 영남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기득권 주류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인류한 혁신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영남 중진들 수도권 가라, 험지 가라, 불출마해라 요구했지만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난 대구에서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겠다. 주호영 의원, 장제원 의원 버스 막 대동해가지고 4,200명 모으고 김기현 대표 내가 울산 고향 가는데 왜 당신들 문제 제기하면서 다 버티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TK 경주의 지역구인 누구죠?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대통령실과 용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데 대하여 영남을 기반으로 한 영남 기득권들이 김기현 대표를 사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갔고 당의 선거는 내년 총선은 용산과 함께 협업해서 풀겠다. 대신 한동훈 장관에게 선대위원장을 주든 뭐 중요한 자리를 줘서 같이 코어하겠다. 저는 이런 사인으로 봅니다. 예, 서 변호사. 우리 장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이누환 혁신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 사이에 그 대통령 이제 윤심을 놓고 이제 다퉜는데 여기서 김기현 위원장이 1승을 거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예.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 그다음에 혁신위, 그다음에 당 대표실 최고위 3명하고 제가 통화를 다 해봤어요. 어제 또 취재를 해보신다. 취재하셨죠? 최고위 대통령실의 정부직에 이름은 제가 못 밝히지만 대통령하고 결론은- 통하신 거예요? 대통령하고? 결론은 뭐냐? 자,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윤심, 인심, 김심이 큰 방향에서는 일치한다. 사소한 갈등이나 게 그건 있을지 모르지만 예. 큰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소통이 잘 되고 혁신위하고 대수도 상당히 대통령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위의 제안도 큰 방향에서는 옳다. 다만 이게 시점이나 약간 이게 속도 요 정도 문제지 큰 방향이 옳다고 당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안 왜안 받아요? 세 개가 다 일치하는데 받죠. 다만 이게 타이밍인데 그럼 이게 제 느낌으로는 여기서부터 내 느낌이에요. 여기까지는 치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저는 어떻게 느낌 받았냐. 김기현 대표가 희생을 합니다. 왜? 당대표와 공천권을 한 손에 울산의 5선 배지 2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포기하는데 뭘 포기하느냐. 제 느낌으로는 울산의 5선은 포기한다. 1월 달에. 시점은 1월 말이나 2월까지도 타이밍을 보고 있다. 왜 이재명 대표하고도 여러 개 그 맞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하나를 희생하면서 그러면 이게 용산에서도 총선은 김기현 체제로 가라.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른다. 단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는 희생하고 포기한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거의 합의가 되고 있다. 지금 이게 여권이 다 통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특히 하나 장제원은 항명으로 봐요. 근데 어허. 김기현의 울산행은 항명이 아니고 마지막 고별 인사로 봅니다. 장제원은 가서 권력자에게 굴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저항했다. 이거는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장제원은 항명이에요.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거기 울산에서 오랫동안 밀어주고 했잖아요. 마지막 인사는 제대로 하고 있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둘이 행보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서 변호사 말씀에 대해서
어설픈 수습 기자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취재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굉장히 정확한 저희들이 듣는 네. 이제 상당히 좀 정치부자들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조 변호사는 정확한 진짜 정보예요.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었는데 못 밝힙니다. 아니 김 근데 대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저도 동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방송 패널 나갈 때마다 딱 저 스탠스로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워딩을 보면 돼요. 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정부에서 국회의원 중에 네. 저는 이용 의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조선 시대에 비유하면 상선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아니 상선은 거의 진짜 12시간 그러니까 두 명이 이제 이교대로 하는데 거의 12시간을 지키잖아요. 그렇게 말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 다음 총선 22대 총선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른다예요. 저하고 대담해서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예,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른다는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뉴한 혁신위에서 이뉴한 위원장은 약간의 욕심이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을 좀 일실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국민들께 이렇게 당을 혁신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둘 다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총회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만든다. 그 자리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둘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혁신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뉴한 위원장의 덕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건 이뉴한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와 달리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선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치러낼 건데 내가 어떻게 이 당을 일실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서 그 공을 내가 가져와야만 이번 총선에서의 얼굴이 되는 간판이 되는 자신한테도 그러니까 그 간판이 되는 당에게도 유리하고 자신에게도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약간의 희생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희생이 빛을 발하려면 총선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그 총선 승리의 결과가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결단으로 인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뉴한 위원장에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가 돼버리게 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타임 스케줄과 그다음에 서로 간의 약간의 정치적 이익,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이 고려될 뿐이지 실제로는 이 모든 시스템은 결국 다시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처럼 용산 대통령실이 다 진두지휘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 이뉴한 혁신위원장, 뭐 나라님이라고 하시니까 이뉴한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문정현 부대변인 그러면 당내에 지금 이제 한동훈, 원희룡, 김기현 삼두 체제 이걸로 총선을 치를 거다는 이제 분석들이 있던데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흔들리냐 마느냐인데 어저께 있었던 오찬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요. 실제로 제가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당시 그 좀 외람되지만 장윤성 기자님한테 그때 당시 저희 당이 통째로 다 뒤집힌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좀 강하게 좀 취재가 잘못. 나 정말 아니, 그거 근데 들은 적이 한 번도 제가 없고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전날 사실은 이제서 밝히지만 모 최고위원님이랑 되게 밥 먹으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때 그 워딩이 택도 아닌 소리라고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애들로 돌려서 나는 그 장윤선 기자님 취재 다른 건 다 동의해도 그건 동의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취재가 지금 오늘 결국 그 결과로 깜찍한 이제 상황입니다. 취재해야 대통령께서 됩니다. 김기현 대표랑 오찬을 하신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오찬을 했는데 다음 주에 저희 당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정을 드리고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윤심과 김심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대표님은 이미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럴 건 많이 잃었고 광역자치단체도 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어떤 정치적인 결심을 임박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어떨지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 대표님이 예전에 공식적으로도 자기가 대선에 나간다는 이런 포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그래도 당대표로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울산으로 출마는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 정치적 여정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드렸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게 맞고 그때 이제 비대위를 누구를 세울 거냐 거기까지 이제 논의가 됐던 게 맞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공천안 같은 경우도 그 김한길 위원장
이렇게 해서 마련해 놓은 안까지 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진두 지휘하는데 정말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거냐. 힘 있는 당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선대위하고 공관위를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이 선대위와 공관위를 누가 뒤에서 핸들링 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대표직은 유지하게 해주겠다 김기현 대표에게. 그러나 다른 것은 앞서 이제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선거의 핵심은 이제 한동훈 장관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관위원장이 이제 바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시 돌아온 이유도 그 명단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용산의 명단, 당의 명단 이걸 믹스해서 내년 총선에 누구 내보낼 건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무를 이철규 총장이 해야 돼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어떤 당대표로서의 어떤 선거를 지휘하는 사령관 차원에서의 김기현의 리더십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가 당 안에서 나오는 거죠. 네, 서 변호사님. 김기현은 물론 대표직위는 지키겠지만 뭐 선거 과정에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예를 들어 공관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위원장도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추천하면 아마 이게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이래서 협업해서 아마 정하지 않을까. 네. 그게 그렇죠. 뭐 불법 공천 개입 이런 네. 뭐 선거 개입 이런 떠나서 네.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우리 장 기자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철규 이분이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거는 팩트 같아요. 지금 여러 분위기가 청와대에서도 이게 인재가 추천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당에서도 인재를 많이 여기만 추천하면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 그림은 이철규 실무는 이렇게 그리면서 저는 조율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댓글 의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오찬인데 장관들 총선 출마 얘기도 했겠지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이뇨한 교수님 여태 쌓아놓은 이미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차라리 윤 대통령이 나와서 윤심이 이거다라고 밝혀라. 온갖 해석 썰이 나오니까 신물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답답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혁신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의미도 없는 혁신은 도대체 왜 만든 거요? 이런 글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원희룡 한동훈 공동선대위원장에 김기현 불출마면 국민의힘 승기 잡겠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혁신은 결국 구핵관 몰아내고 신윤핵관 공청하는 것이었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조성우 위원장. 네. 저는 그 마지막 댓글이 딱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산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세세 공통점은 뭐냐면 대통령의 최측근 정말 오랫동안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했던 그러니까 대부분은 검사이거나 검찰 수사관들 같은 이른바 검찰 계라인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자리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데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남 중진들 중에 상당수가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은 어차피 아까 문종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의원 자리 자체에 무슨 욕심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후의 정치 행보를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른바 당을 본인의 어떤 공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자기 희생은 조금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른바 그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 내지는 이뇨한 혁신위와 이른바 티키타카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정도의 혁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자신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겉으로만 꽃단장하고 분좀 바른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 제대로 된 혁신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